안녕하세요. 일산에서 활동하는 이익재. 신영주입니다. 네, 일산에서 활동하는 이익재입니다. 저희 스폰서님 사장님은 권진경 호동 사장님한테 소중한 후원 받으면서 아메이 사업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 병행하면서 신용 사장한테 조금 더 밀어놓고 좀 약간 거저먹는 듯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원하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메이를 사랑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그 신영 사장이 아메이 제품인지도 모르고 쓰다가 아메이 제품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빠지지만 말라. 당신을 못 믿겠으니까 걱정되니까 빠진다고 느껴지면 반대하겠다. 그렇지만 않으면 반대 안 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엔 계속 등 떠밀었죠. 괜찮은 것 같아. 계속해 보는 거 어때? 돈이 좀 더 될 수는 없나? 막 이런. 누구는 이렇게 좀 번다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다이아몬드의 남편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내가 다이아몬드래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신용 사장님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아메이를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저에 대한 확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할 일이 있고 신영 사장이 이 일을 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처음엔 접근했었는데 제 일이랑 병행해 보니까 아메이를 하면서 좀 더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여기서 시스템 안이나 네트워크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제가 심지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배운 노하우로 품목을 좀 늘려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메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위 사업한다는 친구들도 큰 돈이 들어야만 큰 돈이 벌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요. 독점만이 경쟁 업체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다 떼고도 엄청 큰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역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평생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일은 말이 좋아 온라인 비즈니스지만 결국은 어떤 물건이나 소재를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품목이 늘고 그 다음에 규모가 늘면 창고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처음에 한 개였다가 그 다음에 두 개가 돼야 되고 평수가 30평이었다가 60평, 80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의 물건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인원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이 무점포, 무자본으로 네트워크를 쌓아 나가서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제가 이제 신용사장을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할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도와서 멋진 그런 리더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멋진 리더가 되고요. 멋진 리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신영주입니다. 네. 제가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성취하면서 이렇게 빅드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아메이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떨리고요. 저의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같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요, 사실 너무나 그냥 평범하다 못해 약간 철없고 생각 없는 그런 그냥 여자아이, 그 다음에 그냥 주부, 그냥 아내, 딸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는요, 저에게는 가족에서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이 9년의 긴 연애 기간 동안 9년 동안이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둘만의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똑같이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지 성실히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에게 PPT 저희에게 정말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왔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때서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둘이 태어나면서 저의 지금 상황이나 저희 남편과 저의 상황, 그다음에 건강,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남편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신혼 때.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급성 위반성 전두 탈모증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때 저희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잘 안 하고 저한테 끌려가서 억지로 주일만 지킬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저 그냥 이 건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이 머리카락이 급성 미만성 전두 탈모증이라는 것이 머리카락이 한두 달 만에 전부 다 빠지는 그러한 병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카락이 나서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딸과 아내에서 엄마로 제가 다시 새로운 저의 그런 위치가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다르게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건강이 저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남편의 건강이 남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남편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고요. 안 될 때는 그동안 집안에 모아놨던 돈들을 몽창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잘 벌 때는 좀 더 쓰고 그리고 좀 저축도 하다가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안정적인 생활이 너무나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남편만 바라보며 아이들을 키웠었죠.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찾아온 아미가 저의 인생에 또 다른 정말 큰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저의 변화 중에 첫 번째가요. 아미를 만나면서 변했던 첫 번째가 부부와의 대화였어요. 저희가 부부가 대화하는 게 저희가 취미가 같이 영화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영화 얘기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는 별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과 함께 제가 초기에 함께 항상 미팅을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꿀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나누게 됐고요. 저희가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다니는 그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다운된 것 같고
있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약간 연애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변화가 온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아는 사람은요,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한테 다가올 때 약간 경계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 없는데, 이렇게 항상 모르는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치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제가 약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친한 엄마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는 엄마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를 하면서 많이 변화됐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 주변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는 항상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걱정, 근심,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에 대한 집중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내일도 할 일이 있겠죠. 그럼 내일 할 일 때문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도 못했으면서. 제가 그런 식의 문제에 집중했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통에 시달렸어요. 제가 소화를 못 시키고 두통에 계속 시달렸던 이유가 위도 약했지만 제가 너무나 문제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해결 방법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활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이 행동이었던 저였습니다. 뭐였냐면 저희가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인데 그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서요. 행동까지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우울하거나 힘이 들면은 제가 꼭 해야 될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저의 일과나 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것도 감정 때문에 흐트러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해결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접고 그저 루틴처럼 저의 행동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 감정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 감정이 다 추스려지면서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저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고 갈대처럼 흔들렸다면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제가 성숙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삶에 대한 저의 태도였어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계속 무언으로, 그 다음에 또 말로, 표정으로, 저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메를 하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제가 도전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안정을 위해서 변화나 도전을 저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강의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 성공하신 많은 멘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은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제가 도전하면서 제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계속 성숙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성숙되어야 그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고통이
있고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에서 저의 마음의 평정도 찾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다른 뭐 건강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건강하려면 계속 저를 변화시키고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서 제 건강을 찾아야지 걱정만 한다고 제가 건강이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뛰면서 또 변화되고 도전할 때 경제적인 자유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울컥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 둘을 낳으면서 마음속 깊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저를 바라볼 때 존경하는 부모로, 저희 남편이나 저를 바라볼 때 존경하는 부모로 알고 이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 되었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만큼만 저렇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삶을. 이러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자녀들은 제가 가르치고 뭐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팅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저희 집에 또 와서 함께 상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나 열심히 사는구나. 항상 그런 거, 예전에는 제가 집에서 주부로 있을 때 저 진짜 그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그리고 많은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다들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요, 열심히 살지만 같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저희 큰아이가 아빠는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밖에서도 일 안 하고 아내 일도 아빠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좀 뒤통수를 딱 맞는 기분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는 엄마 화이팅을 항상 외쳐주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저희 아이가 같이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저는 건강관리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희 엄마가 건강관리사인데 건강관리사가 되고 싶다고, 제 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처럼 건강관리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좋아하고 엄마 아빠의 그 일을 존경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했고요. 계속 그 마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수하다는 것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와닿지 않았는데요. 저희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께서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멘탈 루틴, 성공 루틴, 모닝 루틴, 많은 루틴들을 얘기하셨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것이 솔직히 와닿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 시스템에서 얘기했을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계속 생각으로만 이어가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그런데 그 행동을 하나하나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이에서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행동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해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모두 같을 수 없으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길어요. 자신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죠? 여기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의 드림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이때 저희 가족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스폰서님에 대한 예우를 저희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왼쪽 아래 사진은요,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한테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김혜련 사장님하고 이호연 사장님은 엄청 성공하신 분이니까 제가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사인을 받고요. 제가 집에다 그렇게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말을 하기를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한테 혹시 유튜브 하시는데 아메이를 하는데 이 아메이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호연 사장님께서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한국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근데 그걸 물어보니 했더니 저희 엄마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엄마의 다 구독자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희 엄마는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라고. 그래서 몇 명이나 구독자가 생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이 한국 아메이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한 분인지를 이 아이들은 제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이 미팅을 통해서 이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꿈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와 저희 남편이 열심히 아메이를 하고 제 생활에 충실해서 저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보여지는 그 행동들, 모습들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고 그것이 본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제가 너무 바랬던 점이었거든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그런데 그 첫 발을 이렇게 아메이를 알게 되면서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그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을 봤어도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안에서 제가 하나하나 성공자의 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방향이나 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나 신나고 기쁜 가운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아주 히트를 쳤죠. 정말 힘들 때마다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대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그것을 왜 시작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말이에요. 내가 왜 배구를 시작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는지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었대요. 순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배구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고 배구공 안고서 잠이 들던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좋아하는 배구를 하고 있는 염원하던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금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고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와이아메이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일이든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결과가 안 나올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두려움에 쌓여서 생각 때문에, 그 많은 생각 때문에 한 발 내딛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갇혀 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아미를 처음 보고 그 설레임, 내가 여기서 원했던 경제적인 안정과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들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미라서 저는 제가 70을 넘어서도 하이를 신고 이렇게 무대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조명을 받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설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초기 사업 때 맨날 머리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했던 얼굴에서 네, 머리를 이렇게 탁 자르고 항상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막 나갔던, 집을 나섰던 그 초기 사업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차려입고 나갈 때만 해도 설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찾아갈 때가 있는데도 설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힘들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그 초기에 제가 그렇게 나갈 때 집 문을 엄마 다녀올게 하면서 나올 때 그 설레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미래에 제가 꿈꾸는 저의 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65와 A70에도요. 제가 도전 꼭 해서 지중해 크루즈에 꼭 승선하고요. A70에도 멋진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으로 크라운을 바라보면서 제가 FC를 바라보면서 꼭 도전하는 그러한 여성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도전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